우리가 했었던 것 중에 뭐가 있는지 각자 확인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동안 물리 1에서 했었던 것 중에 가장 처음에 선생님이랑 했었던 건 뭐였냐면 지구상에 있는 물체의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운동, 이거에 대한 얘기 했어.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요 여러 가지 운동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시간이 지나도 칠판 지우개처럼요 위치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정지된 물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 물체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여기 있던 물체가 이렇게 가서 여기로 왔어요 라고 하는 물체의 위치가 바뀌는 아이를 운동하는 물체라고 한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차이점이 대단히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와 정지된 물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질의 운동 상태라는 걸 가져. 그것 때문에 정지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누구나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 상태가 뭔데요? 라고 하면 운동 상태라는 건 매 순간 움직이는 물체는 그게 시간마다 달라지건 안 달라지건 상관없이 매 순간 그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이 A에서 B까지 10m가 떨어져 있어도 이 10m를 움직이는데 1초 걸리는 아이도 있고 10초 걸리는 아이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물체는 빠르기라는 것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이렇게 빠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 물체와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중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그럼 물리에서 어떻게 표현하는데요? 라고 하면 당연히 위, 아래, 앞, 뒤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근데 앞으로 물리는 너네 경험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방향도 계산해. 그 방향을 계산할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하죠. 물리는요 수학과는 다르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2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아이가 있고 5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아이가 있어. 누가 더 빨라? 라고 하면 물리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 5가 더 빨라요.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기의 의미가 아니고 방향의 의미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플러스가 만약에 앞쪽 방향이라면 앞쪽으로 2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아이와 마이너스는 정반대거든요. 뒤쪽으로 5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아이 중에 누가 더 빠르냐? 당연히 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수학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안 가지고 있고 방향만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방향을 계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를 넣고 계산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호로 넣고 계산을 하더라도 답지에 쓸 때는 네가 뭘 플러스로 넣는지 채점하는 사람은 몰라. 그러니 답지에 쓸 때는 정확하게 위, 아래, 앞, 뒤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게 맞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을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 얼마나 빨리 움직이니 이 빠르기를 표현하는 게 물리 1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걸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기본이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빠르기라고 하는 거, 빠르기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갔냐? 다시 말해서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 이걸로 계산한 빠르기야. 됐죠? 그 빠르기를 계산할 때 선생님은 보편적으로 아이들한테 5가지 예를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요. 물체가 앞으로 10m 가다가 뒤로 백해서 4m 오는데 2초라는 시간이 걸렸을 때 나는 이 물체의 빠르기를 계산하기 위해선 첫 번째, 정확하게 위치 변화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었죠. 기억나니? 그 중에서요. 얘는 위치 변화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방향을 신경 써요? 안 써요? 한 번은 앞쪽으로 10m 가고 한
방향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저는 방향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간 거리의 크기만을 더해서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낼 거야. 이걸 뭐라 그랬지? 이걸 뭐라 그랬지? 위치 변화량? 이걸 이동 거리라고 하더라. 됐어? 그러면 이 아이의 이동 거리는 얼마입니까? 방향 상관 안 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간 모든 거리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동 거리는 14m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위치 변화량이 있었어. 근데 저는요, 선생님 방향도 신경 써서 크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이거죠. 자, 그러면 방향을 신경 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우리 뭐라고 할 거다? 그걸 변이라고 부를 거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해야죠. 됐어? 그럼 방향을 신경 쓴다는 건 방향을 어떻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방향 결정하는 방법 아시죠? 처음에 출발한 지점에서 2초 후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어요. 좋았어. 그리고 2초 후에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면 저의 변이 방향은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저의 변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변이 방향은 앞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방향은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변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변이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 직선 거리 요 크기가 변이의 크기야. 그러니까 얘는 변이가 6m여야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이의 크기는 6m야 이렇게 표현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물체의 위치 변화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동거리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변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이 아이의 이동거리는 14m, 변이는 방향까지 고려했으니까 정확하게 방향을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 6m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첫 번째 운동하는 경우에 이동거리와 변이의 표현이었어. 자, 근데 두 번째도 있죠. 두 번째 경우에는요. 어떤 애가 앞쪽으로 4m 걸어가다가 90도 턴에서 아래쪽으로 3m 가는데 1초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기억납니까?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이고 아파라. 이 아이의 이동거리는 얼마입니까? 말해봐. 이동거리 얼마야? 7m입니다. 변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쓰면 뒤지지. 변이는 방향도 써야지. 뭐니?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이 쓰라고 했는데 크기만 나타나면 틀린다고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틀리는 아이들의 주된 이유가 방향 안 써서입니다. 됐죠? 변이랑 방향을 갖는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향 표시하는 능력 키우셔야 돼요. 그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어떤 아이가 운동장 100m짜리 트랙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출발해서 100m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데 10초 걸렸다고 칠게요. 자, 이 아이의 이동거리 얼마일까요? 이동거리? 얼마? 100m입니다. 변이는 얼마예요? 변이 얼마게? 0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미친 듯이 뛰어도 얘는 변이가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0이라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됐어?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요. 어떤 아이가 앞쪽으로 뜁니다. 10m.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렸대요. 이런 얘기. 되겠어? 자, 그럼 네 번째 이동거리 얼마? 야, 다 했던 거잖아. 이동거리 얼마? 10. 변이 얼마? 앞쪽으로 얼마? 10.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빠르기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빠르기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중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뭐라고 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 속력 구하는 방법은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인데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으로 이동거리를 나누는 게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속도라는 건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다 이 얘기야. 그렇다면 1번의 경우에 속력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속력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셔야 되니. 그래서 물리에서의 계산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라 그래서 얘 평균 속력은 7m/초예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변이를 걸린 시간 2초로 나누셔야 되는데 변이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요.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근데 속도를 계산할 때 방향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이 방향이 그대로 속도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 3회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I가 90도로 턴했는데 1초 걸렸어. 그러면 1초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평균 속력은 7m/초고요. 평균 속도는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5회 빠르기로 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되겠지? 세 번째 보시면 얘는요. 운동장 트랙을 100m짜리 트랙을 도는데 10초 걸렸어요. 그러면 얘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도 걸린 시간 10초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속력은 10이고요.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0입니다. 왜? 변이가 0이니까. 알겠습니까? 변이가 0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 아무리 뛰고 있어도 0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4번에 직진으로 이렇게 10m 뛰는데 2초 걸렸어요. 그러면 얘 속력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5m/초고요. 그래서 얘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똑같이 나누셔서 앞쪽 방향으로 5회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납득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를 계산하였더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속도에 비해서 속력의 크기가 엄청 컸죠. 속도에 비해서 속력의 크기가 엄청 크고요. 100다시 크고요. 그래서 근데 얘는 같네 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선생님한테 배울 때 산수가 아니잖아요. 물리잖아요. 물리는 어떤 값이 나왔을 때 그 값의 의미가 뭔지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칠판에 4가지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이 4가지 경우에 속력이 속도에 비해서 크거나 같았단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겨요? 라고 하면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걸린 시간은 같은데 얘네들의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이야. 보이십니까?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속력이 속도보다 크고요. 얘만 같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4가지 경우밖에 선생님은 칠판에 안 썼지만 그 4가지 경우의 특징을 보면 속력이 속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속력이 속도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이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속도보다 작을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속도를 구할 때는 변이로 구하는데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보다 가장 짧은 거리. 이 거리보다 더 짧은 이동 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더 작은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속력이 속도보다 작은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 만약에 답이 이렇게 나왔다? 지구상에 너무 안 그래. 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같을 때는 있었죠? 있었죠? 예. 그럼 선생님 어떨 땐 같고 어떨 땐 속력이 큽니까? 라고 하는 1번부터 3번까지와 4번의 차이점이 뭔지 분석하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얘가 가다가 방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이 한 방향으로만 직선 운동을 한다면 이때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아서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앞에 있는 3가지 경우를 보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방향을 턴 180도 했고요. 2번째 같은 경우에는 90도로 방향을 바꿨고요. 3번째는
운동량 도는 거야.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매 순간 운동 방향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운동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꾸는 그 순간부터는요. 이동 거리의 크기가 변이보다 무조건 커집니다. 무조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운동을 설명했는데 그 물체의 속력이 속도보다 크게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되는 거, 아, 이 새끼는 가다가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꿨구나. 방향 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다면, 아, 얘는 무조건 방향 안 바뀌는 직선 운동했구나 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속력과 속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운동의 종류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정지된 물체는 의미 없으니까 안 할 거고요.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할 건데 이런 물체에 운동에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더라. 운동에도 종류가 있대요. 그 중에서요. 맨 처음에 어떤 아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2에 빠르기로 갑니다. 물리에서는요. 물체의 운동 상태인 빠방이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라 늘 얘를 조사하는 겁니다. 빠방을 봤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2에 빠르기로 가는 물체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니까 여전히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2에 빠르기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시간이 지났을 때 변한 게 있을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물체 운동의 첫 번째 종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하지? 중학교 3학년 3단원 시험 문제잖아.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어. 이걸 중학교 아이들은 뭐라고 하니? 못 알아들었어.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을 하는 걸 중학교 3학년 용어로 뭐라 그러지? 등속. 등속은요. 빠르기 안 바뀌어. 이 뜻이에요. 근데 얘는 방향도 안 바뀌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해요 라고 서연아!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요. 중학교 3학년은 약간 무식해서 그냥 등속이라고 때려버리는데 그거 틀린 말이죠. 등속은 빠르기만 안 바뀌면 등속이야. 근데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게 중3 용어야. 근데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걸 한 글자 줄여서 5글자로 표현하죠. 네, 그게 바로 고등학교에서 쓰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이 말이라고요. 자,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기와 방향을 갖는 값인데 얘는 빠르기도 방향도 안 바뀌니까 등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고요. 그걸 우리는 등속도 운동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비슷한 용어 들었어. 뭔데? 등속 원운동이라는 운동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거 불법입니다. 왜요? 얘는 빠르기는 안 바뀌지만 뭐는 바뀌고 있니?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 정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기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됐어? 변하는 운동도 배웠다? 이 얘기예요. 안 변하는 운동, 등속도 운동, 변하는 운동, 멋진 말로 배웠지. 말해봐. 안 바뀌는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어. 그럼 빠방 중에 뭔가가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그랬니? 그렇죠. 이 썩을 놈들의 새끼들이 가속도 운동이 그 얘기잖아. 이 얘기야.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뭔가가 변하고 있어. 이 뜻이잖아요. 뜻을 알아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뭔가가 변하고 있어. 이 뜻이라고. 그럼 뭐가 바뀌는데? 라고 하는 변화되는 거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처음에 오른쪽으로 2에 빠르기로 가던 애가 시간이 지났더니 방향은 그대로 오른쪽인데 10배 빠르기로 간대. 변한 거야. 뭐가? 빠르기가. 이렇게
방향은 안 바뀌고 점점 빨라져요. 이런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방향은 안 바뀌는데 빠르기가 점점 느려져요. 이거 뭐야? 아, 나 이건 이 심이랑 방생 같은 새끼들 똑바로 던져 올려. 이거 멋진 말로 뭐라 그래? 연식, 상반, 운동. 내가 100만 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운동도 있죠. 이게 고등학교 정식 용어들이야, 이 사람들아. 됐어.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2일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시간이 지났더니 빠르기는 그대로 2야. 근데 갑자기 얘는 오른쪽이 아니고 위쪽으로 가. 이런 경우도 존재하죠. 됐죠? 이런 식으로요. 방향만 바뀌었어도 얘는 변하는 겁니다. 됐어?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 운동이야. 이런 운동은 뭐 있어? 그렇죠.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니까 얘는 등속 뭐 운동이에요. 얘가 그 아이야. 되겠어? 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2일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요. 갑자기 됐어? 왼쪽으로 10일 빠르기로 간대. 와, 이 새끼는 방향도 빠르기도 다 바뀌었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방향과 빠르기가 다 바뀌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어쨌든 간에 변했으니까 이 새끼들은 가속도 운동한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럼 방향과 빠르기가 다 바뀌는 운동에 뭐 있게? 그렇죠. 바로 이게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면 폼을 던졌더니 올라갔다 떨어져요. 방향 바뀌었어요. 올라가는 동안 느려졌다 떨어지는 동안 빨라지죠. 그래서 빠르기도 바뀝니다. 근데 이 포물선을 거꾸로 그리면 진짜 운동이죠. 밝히고. 되겠습니까? 물체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맞습니까? 이것도 방향과 빠르기가 다 바뀌는 진짜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칠판에 있는 5가지 운동은 정확하게 용어도 알아둬야 되고 뭔가 바뀌고 있는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과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오셨을 거예요. 아,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의 뜻은 안 변하는 운동이라는 뜻이구나. 가속도 운동이라는 뜻은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바뀌어야 되는데? 빠르기나 방향이나 됐어? 얘네들이 각각 바뀌어도 되고 동시에 바뀌어도 된다. 이걸 싸잡아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는 얘가 미친 듯이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이건 고등학교 내용인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이요. 예를 들면 등속도 운동은요. 예를 들면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는 처음 0초일 때를 기준점으로 해서 2m, 4m, 6m, 8m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랬을 때 얘는요. 한 방향으로 쭉 가고 있어. 방향은 안 바뀌는데 정말 빠르기도 안 바뀌어? 확인해야죠. 그 빠르기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하려면 구간으로 나눴을 때 그 구간 빠르기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비교해보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첫 번째 구간은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가는 빠르기라서 이 구간의 평균 속도 2입니다. 두 번째 구간도요. 1초라는 시간이 더 가는 구간, 더 간 거리가 2m라서 이 구간의 빠르기도 2입니다. 이 구간의 빠르기도 여전히 2고요. 이 구간의 빠르기도 여전히 2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도 빠르기도 바뀌지 않는 등속 운동 맞습니다. 됐어? 네. 그렇다면 이러한 등속도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중학교 3학년 내신이라고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 그래프 그려 빨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 그래프 그려 빨리. 물리의 기본이죠. 못 그리면 뒤진다 길서야. 선생님이 내신 정리를 할 건데 아니 그 이론 정리를 할 건데요. 당연히 원반에 비해서 속도는 더 빠를 거고요.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울 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 위에 가사님 저거 해준 거는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들었어. 저 위에 가사님 어디신 거예요? 네, 이걸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고요.
됐어. 나이 먹었다. 제대로 그리네. 자, 보시면요. 사실은 그래프를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너무 다양한 종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좌표를 찍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면 0초, 1초, 2초, 3초일 때 속력은 계속 2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그려야 분속 운동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시간에 따라서 간거리는요. 0초, 1초, 2초, 3초가 지남에 따라 1초일 때 간거리는 2m이고요. 2초일 때 간거리는 4m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됐어. 간거리도 커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이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시간이 2배 커졌는데 간거리도요. 2m에서 4m로 정확하게 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같은 비율만큼 늘어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비례관계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례 그래프 모양이 나오면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등속운동 그래프인데 이러한 등속운동이 있는가 하면 뭔가가 바뀌는 가속운동도 있어. 그 가속운동도요.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간거리는 몇 미터, 2미터, 6미터, 12미터, 20미터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얘 방향을 한 방향 쭉 가더라도요. 빠르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구간 이제 눈에 보이나?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가는 빠르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는 2m/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은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4m 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빠르기 4고요. 이 구간은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m 갔어? 6이라는 빠르기. 얘는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8m 갔기 때문에 8이라는 빠르기로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아이처럼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빠르기가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그러면 얘 구간 빠르기인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해봤는데 이 평균 속력이 변하잖아요. 또는 속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바뀌니까 가속도도 변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했잖아. 그쵸? 그러면 요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야? 요 구간은 얼마야? 요 구간은 얼마야? 그거 비교해봐야죠. 네. 요 구간에 걸린 시간은 구간 시간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시면 속도 변화량이 2예요. 그래서 이 구간의 가속도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했기 때문에 얘는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구간의 가속도도요. 똑같이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가기 때문에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모두 다 같아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됐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라고 하는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변화량이 일정한 양만큼씩 변하는 걸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알겠어? 그러면 이 등가속도 운동도 물리에서 좋아하는 그래프 3개 그렸던 거 기억나니? 그려야죠.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빨리 그려. 칩 읽어줄게. 태경이랑 칩 바로 줄게. 주중간에 넌 저쪽으로 오니까 읽어줄게.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려놨냐? 딱 지나간다. 네. 벨로시티, 속도, 거리는 스페이스.
맞아. 뭘 두려워해? 참고로 저 세 개의 그래프 모양은 다 달라. 선생님은요 물리 레벨 2 수업이 제일 재미없어요. 물리 레벨 2 정도 되면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싶은 거 다 알 수 있어서 저는 물리 수업이 재밌어요. 되겠어? 시간이 늘어난 비율과 간거리 비율과 어떨까? 네, 속도 비율이 어떨까? 비율과 영화 그래 보여봐. 시점수. 자 그래프 개형만 잡을게. 자 보시면요 잘 그린 사람도 있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요. 물리는 그래프로 푸는 거라서 그래프에 조금 익숙해지는 연습이 가장 필요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0초, 1초, 2초, 3초 지날 때 얘는 가속도가 한결같이 2 일정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정 그래프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요 0초, 1초, 2초, 3초가 지날 때 속도 보시면 2였다가 4였다가 6이었다가 이렇게 될 거잖아. 1초일 때 속도는 2고요 2초일 때 속도는 4네요 라고 해서 그릴 건데 보시면 시간이 1초일 때보다 2초로 시간이 2배 증가했을 때 속도도 1초일 때 속도에 비해서 2초일 때 속도가 정확하게 같은 비율만큼 늘어나. 그럴 때 우리는 비례 그래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0, 1, 2, 3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늘어날 때 간거리를 보시면 2m, 6m, 12m예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1초일 때보다 2초일 때 시간이 2배 늘어났는데 간거리는 2m였다가 6m로 2배가 아니고 3배 늘어났잖아요. 같은 비율만큼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얘가 늘어난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포물선 그래프로 이런 모습 나옵니다. 이런 모습 나와요. 되겠냐? X가 이동거리죠. 네, S가 이동거리예요. S가 이동거리 또는 변이 이거 그냥 우리가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비율도 줘야지 그래프의 개형 잡을 수 있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됐죠? 이거 완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선생님이 늘 말씀드릴 때 모든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 숨어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상위권 아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프에는 눈에 보이는 X축과 Y축의 정보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프에는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거 숨어져 있는 걸 찾는 게 상위권 아이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 바로 기울기와 면적이다. 여긴가에 뭔가가 숨어져 있어서 이 숨은 값이 얼마야를 계산하는 거 수학 시간에 배운 거고요. 물리에서는 그 숨어있는 게 누구니를 찾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등속 운동에서요. 시간 속도 운동에서 이 그래프 기울기 보이죠? 기울어져 있죠? 기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에 뭐가 숨어 있을까? 얼마가 숨어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모든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X축분의 Y축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 시간분의 뭡니까? Y축 위치 변화를 얘기한다. 이건 뭐라고 배웠어요? 시간분의 위치
위치 변화량 뭐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뭡니까? 속도입니다.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속도 또는 속력을 나타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여기 써 있네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은 빠르기, 속력 또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에요. 근데 보시면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기울기 봐. 누가 커?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같아.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은 동속력이지. 그 얘기가 써 있어. 됐어? 똑같이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속력이에요? 모양이 다른데? 똑같아요. X축과 Y축에 있는 물리량이 똑같다면 기울기도 똑같습니다. 얘도 기울기는 속력 또는 속도예요. 그러면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입니까?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점의 접선 기울기가 1초인 순간의 속력의 크기. 자, 3초인 순간의 속력 얼마입니까? 3초인 지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3초인 순간의 속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점점 뭐해지고 있어요?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뭐해지고 있는 거예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중에서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기울기가 두 종류죠. 1초인 순간을 지나는 접선 기울기가 있어요. 됐어? 네, 이건 1초인 순간 속력입니다. 접선 기울기는 순간 속력을 얘기해 또는 순간 속도를 얘기해. 됐죠? 그래서 얘는 순간 속도 보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네? 이런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0초부터 3초까지라는 0초 찍고 3초 찍었을 때 둘을 연결하는 구간 기울기도 있어. 맞습니까? 이 구간 기울기는 뭐라고 합니까? 구간 기울기를 여러분들은 평균 속도의 크기로 보시면 된다. 이 되겠죠? 그래서 순간 속도, 평균 속도 여러분들이 의미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간 위치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울기, 선생님 얘도 기울었어요? 오케이? 얘도 그럼 기울기에 뭔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있는 의미 해석해봐. 이 기울기의 의미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뭐라고요? 가속도라고요. 맞아요. 됐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초일 때 기울기와 2초일 때 기울기 어떠니? 같죠.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면적에도 뭔가가 숨어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면적 구하는 연습 더럽게 많이 했다. 면적 어떻게 구하니? 가로 곱하기 세로. 맞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축과 Y축의 물리량의 곱이 면적에 숨어있습니다. 모든 그래프에서 반드시. 되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축은 뭐냐면 시간이고요. Y축은 뭐냐면 속력 또는 속도예요. 그래서 얘네들 배워서 속력 곱하기 시간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간거리 또는 변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간거리 또는 변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얘도 시간 속도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도 밑에 있는 면적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면적도 똑같이 간거리 또는 변입니까? 당연합니다. 모양 상관없어요. 됐어? 시간 속도 그래프면 언제나 그 밑에 있는 면적은 간거리인데 얘는 면적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 됐어? 면적이 사각형이면 사각형 넓이, 삼각형이면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이면 사다리꼴 넓이 그거 구하면 돼. 그게 바로 간거리야 라는 얘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도 밑에 면적 있네? 오케이. 그러면 이 면적은 뭘까? 뭘 돌려? 이 면적도 AT죠. 그래서 시간에다 가속도를 곱하면
보시면 2초 동안의 면적은 4입니다. 그러니까 2초 지나면 속력은 4 증가되어 있어야 돼. 2초 지났어. 속력 4 증가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 그래서 그래프는요.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래프에 숨어있는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물리의 전부다. 그게 전부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요. 핵심 정확하게 딱딱 짚으셔야 됩니다. 되겠냐? 자,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A4 용지에 뒤집어 보시면 여백이겠죠? 모자르면 앞에 종이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시간 가속도 우리는 이거 다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 1에서 내내 배우는 운동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여러분들은 내내 신물나게 배우고 오셨어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처음 속도가 없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속도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도 맞습니다. 그렇죠?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가 처음 상태로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속도 맞습니다. 자,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속도 맞습니다. 등가속도는 속도 변화량만 일정하면 등가속도이니까. 근데 시간 속도 그래프가요.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 등가속도니? 아니죠. 속도 변화량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등가속도가 뭔지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면 등가속도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주로 그렸습니다. 맞아요. 자, 표시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 말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 면적. 이동거리 또는 변이.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요. 얘는 처음 속도가 우리는 습관적으로 처음 속도를 V0라고 쓰고요. 한국말로는 초비속도, 초속도라고 부르겠죠. 이런 용어들이 있어. 처음 속도를 초속도라고 하고요. 그걸 V0로 쓴단 말이야. 자, 이 새끼는 처음 속도가 2야. 됐니? 그리고 2초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 속도가 얼마야? 뭐 이렇게 궁금한 건데 얘는 가속도가 얼마냐면 3이야. 이렇게 줄게. 자, 너네는요. 물리를 해석하기 네가 해석하고 있어야 돼. 속력이 2다.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속력이 2야.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얘는 1초당 2m씩 간다. 이 뜻이야. 그럼 빠르기만 바뀌지 않으면 얘는 1초당 2m씩 규칙적으로 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가 3초 동안의 총간거리 얼마니? 6m야. 그러면 얘는 10m를 가고자 하면 몇 초 걸려야 되겠니? 당연히 5초 걸려야 돼. 그 유명한 거속식을 외울 이유가 없죠. 해석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되겠냐? 그러면 가속도가 3이야.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얘는 1초당 속력이 얼마씩? 30. 뭐 해주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맞아? 그러면 얘는 2초 지나면 속력 얼마 증가해야 되니? 6 증가해야 돼. 어떻게 알았어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 증가되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요. 속력이 12 증가했대요. 몇 초 지난 후에요? 몇 초 지난 후야? 4초 지나요. 1초에 30 증가하니까. 맞아? 4초 지나야 총 속력이 12만큼 증가했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3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속도가 3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뭐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물리를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가 쉬어 있으면 물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끊임없이 해석해야 돼요. 해석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얘는 처음보다 속력이 이만큼 증가했어. 이제 아시죠? 속력 증가량 구하는 방법. 뭐라고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AT. 미친 듯이 생각하셔요. 됐어. 속력 증가량 AT라서 처음보다 AT만큼 속도가 증가했어. 라는 뜻이었죠. 됐어. 그래서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등가속도와 관련된 공식 3가지를 이미 배우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배우고 왔습니다. 공식 3개 써봐 이 새끼들아. 아 우리 언니 저 눈빛은 뭐지? 됐어. T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 얼마야? 라는 것과 됐어.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는 얼마야? 라는 것과 설마 뭐지?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 뭐냐? 이 세 가지가 등가속도 공식이야. 에휴, 이 새끼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이년아! 친듯이 욕먹을 거야 선생님한테. 이것들은 물리보험 끝났다고 안 적어가지고 하는 짓 좀 봐 이거. 경원아. 네. 좀 어느 부분이라도 생각이 좀 났으면 좋겠다. 2분의 1 뭐 T 어, 2분의 1 AT 어딘가에 그게 있겠지. 이제 조합을 해봐. 저는 못해. 이런 광태 같은 새끼들, 내가 가르친 새끼나 남이 가르친 새끼나 다 똑같다. V에서 그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 빼는 것도 있었어요. 오, 그런 것도 있었어. 자, 봐. 나중 속도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나고 더하면 돼요. 그게 공식이라는 거야. 쓰세요. 나중 속도는요.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증가량을 더하면 돼. 이게 왜 어려워? 당연하죠.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서 속도 변화를 더하면 나중 속도 돼요. 됐죠? 예를 들어서 얘는 처음 속도가 2였고요. 가속도는 3이었고요. 시간이 2초 지난 후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요. 처음 속도 2에다가 2초 동안의 속도 증가량이 얼마냐면 얘는 1초에 속도가 30 증가하니까 2초 지나면 얼마 증가해? 6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는 나중 속도가 8이겠죠? 이런 거예요. 이해해? 이거야. 이걸 공식으로 예쁘게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간거리는요. 보시는 것처럼 VT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간거리라는데 면적은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했어. 맞아? 그래서 공식도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가 공식이야. 되겠냐? 만들어 붙여 빨리. 이 새끼들이 맨날 와가지고 쉼새만 배워가지고 저 새끼들은 저거 사각형 넓이는 야 요즘에 햇님반 애들도 사각형 넓이를 보여 새끼다. 뼈 요만큼의 T죠. 높이 V0죠. 그래서 V0 T죠. 맞아.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앞에 2분의 1은 붙여놨겠지.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T고요. 높이는 AT입니다. 맞아. 그래서 얘는 AT 제곱. 맞아. 근데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요. 간거리 이렇게 구하면 병신이라고 불러요. 병신. 왜요? 사실은 공식이 복잡하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간거리는요.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요거 사각형을 구하면 되죠. 똑같죠? 왜? 여기 튀어나온 삼각형이 요한테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뭔데 여기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바로 평균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수학 시간에 맨날 배워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 간거리야. 이렇게 간단한 식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 병신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속력이 뭐냐고요. 제로 선생님 속력이 2, 3, 4, 5, 6, 7, 8까지 변하는데 도대체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요? 이 속력의 정체가 뭐니? 이거 무조건 평균 속력.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이 현란하게 바뀌어도 그 시간 동안에 평균 속력만 안다면 평균 속력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면 무조건 간거리가 나오는데 됐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 걸린 시간으로 위치 변화량 계산하면 평균 속력이다. 근데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보였다? 기억나니?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나누기 반띵한 게 평균 속도 구하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쓰는 편법이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평균 속력을 구하는데 또는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총 걸린 시간으로 총당 거리를 나누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야. 그러니까 저 아이의 처음 속도는 2고요. 나중 속도는 8이니까 그거 더해서 반띵하면 저 아이의 평균 속도는 되겠어. 그럼 얘는 평균 속도가 5니까요. 뭐라는 평균 속력으로 2초 동안 가는 거예요. 얼마? 10m.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넣어라는 거예요. 됐죠? 자, 수능 문제는 다 이걸 풀어요. 수능 문제는 다 이걸 풉니다. 됐죠? 수능 문제는 한 문제당 30초 안에 해결 봐야 되거든요. 이 공식이 너무 오래 걸려요. 됐죠? 그래서 수능에서의 물리원 문제는 대부분 평균 속도를 알면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이따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처음 속도에다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평균 속도, 그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하면 간거리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쟤는 간거리가 저 시간 동안에 10m 갔어요.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내내요.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그 운동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안 나왔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요. 사실은 이거를 t로 정리하면 t는 v-v0를 a로 나눈 값이죠. 그렇죠? 그걸 여기에 t라고 하는 거에 대입을 하면 t라는 한이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등가속도에서 쓸 수 있는 공식들이니까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시험 봐서 못 외우면 부모님 오시라고 그럴 거다 기사야. 되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등가속도와 관련된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레벨 1에서 첫 주에 내내 선생님들하고 엄청 열심히 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념만 가지고 수능 문제 풀이 절대 있을 수 없죠. 개념은 못 풀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접해야 되는 문제들이 뭐 있는지 볼게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3, 14, 15 보입니까? 이거 수능 기출이에요. 책 안 피냐? 13, 14, 15 보이지? 13, 14, 15 따라해! 세 번째 네, 맞아요. 13 15 13 됐어? 14, 15 세 문제밖에 안 돼. 빨리 풀어. 뭐야? 여기 EAS는 뭐라고 세 번째 공식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세 번째 공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T항 소거해서 정리해 놓을 건데 2 곱하기 얘 가속도 얼마냐면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거리가 1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곱한 값이 나중 속력의 제곱, 얘 나중 속력 8이라고 했으니까 8에 제곱하면 64. 처음 속도는 2니까 제곱하면 4. 요거 빼면 얼마 나와? 60. 이거 계산하면 얼마? 60.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의미예요. 13, 14, 15페이지. 너 진짜 동생들 있는데. 자, 수능 기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틀렸을 것 같은데. 개인마 새끼? 자. 이거는 자사시험 본 거야? 자사시험 본 거야? 이 동네 애들은 이때 고등학교 공부하는 상상대로 해봐. 상상은 과학하고 사회 중에 하나 안 넣어도 돼. 선택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중에 후회해요. 원서 쓸 때. 요즘에 감기가 엄청나서 기침이 막 토할 정도로 나더라고요. 자, 보시면 요거 세 문제 선생님하고요. 문제 푸는 요령을 보셔야 되는데 물리는 이상하게 이론 설명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 적용이 잘 안 돼요가 대다수거든요. 왜냐하면 물리는 문제마다 그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다 있어서 사실은 누가 더 오랫동안 많은 문제를 푸느냐가 스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느 정도 이상 풀지 않으면 그 물리를 이해하는 해석력이 좋아질 수가 없어서 문제 푸는 양이 중요해요. 자, 1번 보시면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 B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보자.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볼게요. 자유낙하 그래프 어떻게 그려? VT 그래프 그려봐. 보면 물리는요 한꺼번에 100개를 풀 수 있을게 공부한다? 있을 수 없어요. 한 단계 한 단계 가봐. 자, 어떤 물체가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떨어지면 자유낙하 그래프 요걸 그린다고 쳐봐. 자유낙하 그래프 어떻게 그려? VT 그래프. 얘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자유낙하 운동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맞죠? 그럼 거꾸로 바닥에서 물체를 똑바로 던져 올리는 연직상반 운동을 그린다고 쳐봐요. 얘 처음 속도 20으로 던져요. 근데 얘는 똑바로 올라가는 동안 지구의 중력가속도 같죠? 중력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10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얘는 1초에 얼마씩? 10씩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연직상반 운동 요거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연직상반 운동. 연직상반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그린다는 거야. 그치? 어떻게 그려야 돼? 연직상반? 네, 맞아요. 얘는 처음 속도가 20인 상태에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일정하게 감소하죠? 몇 초 걸려? 2초. 2초 걸리니까 2초 동안 올라간 높이가 얼마야? 올라간 높이 얼마야, 새끼야? 20m죠. 얘 밑에 있는 면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 얘는 2초 동안 20m 올라가겠구나. 이거죠. 그럼 보면 속도가 0이 된 후는 어떻게 돼? 다시 떨어지죠. 그럼 여기다가 그려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가는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 물리원은요 항상 여기서 멈췄어. 근데 수능 문제는 아니야. 수능 문제는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운동을 다 그려. 다 그려야 돼. 그럼 그려봐.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오는 운동을 합해서 그려보시라고요. 시간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쭉 내려가면 된다. 네, 얘요. 쭉 내려갑니다. 왜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리라는 건 시간 속력이 아니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잖니.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속도 방향으로 놓으면 내려가는 방향은 뭐니? 마이너스 속도 방향이야. 그래서 속도 그래프에서
됐어? 이게 방향을 얘기하고요.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로 바뀌는 여기가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방향 전환 포인트. X절편이. 맞아. 이게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지점이라서 꼬맹아 올라갈 때 2초 걸린다 그랬지? 그럼 그 자리로 내려올 때 몇 초 걸리겠니? 정확하게 2초. 알겠어?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4초인 순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 여기 올 때 빠르기 얼마일까? 여기 올 때 빠르기 얼마일까? 20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방향만 정반대인 거지 빠르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그냥 올라간 거리 얼마? 올라간 거리. 요 넓이가 올라간 거리라서 플러스 20이에요. 됐어? 내려간 거리. 어디니? 이 그래프에서 요겁니다. 이게 내려간 거리.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정말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되겠어? 이렇게 돼. 그럼 꼬맹아 4초 동안의 평균 속력 보여봐. 4초 동안의 저항의 평균 속력 보여봐. 4초 동안의 저항의 평균 속도 보여. 빨리 해.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네, 4초 동안. 평균 속력은요. 총 걸린 시간으로 총 단거리를 나누면 돼, 그치?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으로 뭘 나누면 되니? 평균을 나누면 되지. 네. 얘는요, 4초라는 시간 동안에 총간거리는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20에다가 20을 더하시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40죠. 그래서 얘는 평균 속력이 10이죠. 그죠? 자, 총 평균 속도는 얼마니? 라고 하면 총 걸린 4초 동안의 변인데 갔다가 왔어? 아까 얘기했죠? 정확하게 제자리로 돌아왔어. 변이 얼마야? 0이야. 그러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0이야.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한쪽만 봤다. 1사분면만 봤다. 근데 4사분면까지 그래프는 그러시다. 되겠어? 그래서 속도에서는 정확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방향이기 때문에 X절편의 위치가 방향 전환 포인트다. 여기 있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번 문제는 시간 속도 그래프가 아니고 시간 위치 그래프예요. 시간 위치 그래프라서 이제 볼게요. 1번. 1번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그 기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몇 미터 갔다가 다시 와서 기준점에 왔다가 기준점 뒤로 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한 지점에 기준점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졌는데 우리 A만 보자. A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A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출발하는 순간이면 기준점이 아니고 기준점으로부터 플러스 D만큼 앞으로 간 곳에서 출발했어. 그러니 기준점으로부터 D만큼 앞으로 간 여기서 A가 출발한 거죠. 됐어? 네, 그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기준점에 오고 있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딱 밟는 순간이 T초일 때 여기에 기준점에 왔어.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다시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다시 돌아가. 이 얘기야. 되겠어?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꼬맹아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얘가 A라고요.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다가 B는요. B는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초일 때는 정확하게 기준점에 있었어. 그러니까 B는 여기서 출발한다는 얘기야. 이래. 기준점에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앞으로 가요?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B는 계속해서 앞으로 가. 이런 얘기야. 맞니? 이게 B야. 이렇게 운동을 이해해야죠. 이해해야죠.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얘가요. 기준점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에 오는데 얼마 걸렸어? 3t 걸렸어. 이런 얘기야. 되겠죠? 네, 이 문제만 하고 잠깐만 끊을 테니까
자, 보시면요. T일 때 A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네. T인 순간에 정확하게 방향을 정반대로 턴했습니다. 자, 니은 2T일 때 속력은요. 누가 더 크니? 라고 했는데 꼬맹아 2T인 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속력이 누가 더 크니? 라고 했을 때 꼬맹아 여기서 속력을 구하면 병신이라고 하죠. 그거 안 하려고 앞에서 공부했죠.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속력 어떻게 했어? 기울기. 그러니까 결국 기울기 누가 커요? 2T에서. 됐어? 2T인 지점에서 기울기 A가 커요? B가 커요? A. A가 커요. 이거 뭘 구합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0에서 3T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이라고 해서 미술처럼 속도를 이용해서 속력 아니라고. 그러니 이 아이의 평균 속도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평균 속도 A는요 3T라는 시간 동안에 그죠? 변이 무시하죠. 변이 출발점 여기입니다. 도착점 여기입니다. 얘 변이 이겁니다. 맞아요? 얼마입니까 변이? T 2 T 얼마? T 그냥 T요. 그쵸? 요거 T죠? 됐죠? 얘 변이 그냥 T예요. 이게 A의 평균 속도예요. 자, 그러면 B도요. 보시면 얘는 3T라는 시간 동안의 얘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죠? 얘 변이 얼마입니까? 얘도 T.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 속도 같아요. 이런 얘기야. 괜찮죠? 우리나라 수능 문제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열나 머리 잘 돌려서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과거 애들이든 영재고 애들이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림을 보던 항상 수능 문제 다 풀어줬거든요. 되게 문제 안 내서 많은 게 숨어져 있어 좋아요. 그래서 네 공신력도 있고 자 그래서 한 번은 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죠? 괜찮아? 2, 3번 풀어도 돼? 아니면 쉬어? 너무 하품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괜찮아? 두 문제 설명이 되겠어?